경남도 내 최근 이슈를 분석해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주부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남도 내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지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지방선거 여론의 핵심을 분석하면서 후보들이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패널 소개합니다. 정치권의 목소리를 내는 경남 지역 교수 연구자들 연대 모임 경남민주교수연대 유진상 부의장 나오셨고요. 이번 선거에서 화두로 떠오를 청년 문제를 심도 깊게 짚어줄 경남청년센터 신지훈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 치러진 대선 정말 뜨거웠고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안타깝고 답답하게 봤는데요. 이제 좀 요약을 해볼게요. 이번 선거 한마디로 집값 상승, 부동산 문제, 그리고 청년 실업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확인한 선거였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몇 가지 더 주목해서 볼 만한데요. 전혀 이전 선거에 없었던 젠더 갈등이 이제 화두가 됐고, 사실 세대 갈등, 지역 갈등, 계층 갈등은 항상 그간의 대선에서 있어 왔었던 큰 차이 없던 조건들이고, 좀 심하게는 어떤 분들은 정치권의 이간질에 남녀가 분할됐다 이런 표현까지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번 대선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인가? 네. 이제 앞으로는 수혜자가 될 수도 있는데 미래 세대인 청년층, 특히 20대, 마치 20대를 볼모로 선거가 진행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이제 향후 대선 때 나왔던 청년 세대에 대한 구애가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가 정권 성공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귀에 꽂히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20대가 볼모가 된 선거였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자, 우리 청년들이 이끌고 계신 센터장님께는 이번 선거 어떻습니까? 어제 청년의 관점으로만 보면은 이제 저는 누구도 승리하지 않았고 이제 누구도 패배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도 안 되는 차이의 간극을 이제 좀 그 마음을 좀 확인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제 이대남, 이대녀로 이렇게 일컬어지는 이런 이제 표현이 나타나면서 이제 각자가 어떻게 보면 한쪽을 응원했고 선택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정도의 간격과 선택의 차이를 유독 이번 선거에서 좀 많이 느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정말 많은 이제 청년 정책들을 다들 이제 내어 놓으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대선을 끝으로 그 정책들이 이제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게 좀 진두지휘되고 앞으로 좀 나아가는 좀 그런 대선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런 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과연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 몇 가지 해주셨는데, 자, 이제는 지방선거에 집중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곳곳에서 출마 선언도 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자, 요즘 지역 정치권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제 사실 이제 아무래도 청년들 같은 경우에 준비를 하면서도 어려움을 이제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전국에 이제 국회의원의 이제 비율은 2030 비율로는 4.4%. 4.4%. 네, 그리고 이제 지방 이제 도의원, 시의원의 비율은 2030이 6.3%밖에 사실 되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과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 후보가 되기 전에도 사실 이제 청년들이 이제 진입하기까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정당별로 과연 이런 청년들에 대한 기회 제공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소위 말하는 이제 할당제의 경우에는 그만큼 비율을 하겠다라는 거지, 네. 과연 그 청년들이 당선 가능성에 있는 곳에 과연 내어질 것인가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실효성 있고 효능감 있는 그런 이제 청년들한테 조금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출마를 희망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네네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 바뀌는 만큼 지방선거 역시 좀 적잖은 변화가 있을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덕을 지방선거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패배로 그런 특혜는 없어질 게 이제 확실시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는 선거구 개편, 네.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그리고 3개월 남은 짧은 선거 기간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로 작용하는데 종합해 봤을 때 네. 민주당의 고전이 예상이 되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중도 성향 또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던 그동안 충청도나 강원도 등에서 네. 새 정부를 원하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지방선거 때 민심 위반이 거의 확실시 되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시기가 지금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 지역만 국한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시기가 짧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리한 선거가 될 확률이 확연히 높아졌고요. 네. 본인을 알릴 기회가 지금 3개월도 채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 정책 선거보다는 대선 분위기를 연장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그 대선과 선을 긋고 지역 네. 발전을 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할 것이고 국힘당 쪽에서는 대선의 연장 개념으로 지방선거를 치러야지 훨씬 유리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건 경상남도의 경우에 19대 대선, 20대 대선 여야 후보 지지도가 차가 크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19대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적당한 표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선 분위기를 끊을 건지 말 건지가 굉장히 큰 핵심이 될 것 같고 특히 지난 지방선거 때 중도층 공략으로 민주당이 성공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양산, 고성, 통영, 남해 이 전통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한 곳이라서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굉장히 결과를 예측하기 더욱 어렵게 된 곳들입니다. 네, 아마 지방선거가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으로서 보면 일찍이 출마 선언을 한 분들도 있고 또 대선 전부터 하마평이 들리는 출마 예정자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수가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는 이것들이 좀 정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전반적으로 국힘당 쪽 후보들이 훨씬 많고요. 대충 살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박안수 국회의원, 조혜진 국회의원, 윤한홍 국회의원들이 네. 이제 유력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도지사 후보로 예, 거론이 그렇죠. 되고 이 있는 전체를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 후보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주영 전 국회의원, 김재경 전 국회의원 등 국민의힘에서는 출마 후보들이 예상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긴 한데 네. 이제 김두관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들이 이제 유력하게 언급이 되고 있고 통영 고성위원장인 양문석 씨 또는 한경호 진주위원장 등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민주당에서 이렇게 뭔가 확실시 유력하다 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점쳐지지 않은 상태고 국민의힘 후보군들에서는 좀 더 확실하고 숫자가 정밀하게 지금 네. 좀 계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그리고 추가로 정의당의 여영국 대표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당선 가능성이나 여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후보군들이 많긴 하지만 서서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지난 대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경상남도만 두고 봤을 때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표가 48.6%, 이재명 후보의 표가 37.4% 득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 후보가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득표율보다 오히려 36.73%, 네. 더 높았거든요, 이번에. 네. 그래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대목이에요. 경남에서 지긴 했지만 이 표가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태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 등 네. 이제 대선 분위기를 차단할 건지 연장할 건지가 두 정당의 전략적인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인물 경쟁력이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을 끌어들이냐 지방선거 연장으로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를 비롯해서 창원, 김해, 거제, 양산, 고성, 통영 이렇게 되게 많은 그 당선을 시켰는데 네. 사실은 그것들이 기존 질서를 뒤엎고 당선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그걸 지켜낼 수 있을지 또는 지금 좀 어려운 예상이긴 하지만 민주당에서 다만 한두 곳이라도 다른 곳을 잃더라도 새로운 곳을 다시
추가로 당선자를 낼 수 있을지 이런 음. 것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결국 대선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지선이. 네. 그래서 지역 밀착형 공약 그리고 정책과 추진력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들을 선택을 할 텐데 어찌됐든 대선이 끝난 지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각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내놓은 공약들이 있어요. 그 공약들을 누가 얼마나 실현 가능하게 해줄 건지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그간 경남이 청년 정책에 꽤 많은 공을 들여온 데다가 이번 대선에서도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왔던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도 좀 그렇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이런 정책을 내놓는 기조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 선거는 이제 성별을 막론하고 이제 20, 30대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대선에서도 이제 많은 청년 단체들과 청년 정책을 이렇게 논의를 통해서 이제 숙제를 내어 놓았는데요. 이제 각 영역에서 정말 많은 공약들을 펼쳐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일자리 정책에 이제 가려져 있었던 이제 주거, 문화, 예술에 대한 이제 지원과 단순히 이제 대학생과 이제 취준생에 머무르지 않는 지원들이 많이 이제 나왔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그 흐름을 이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제 지자체의 이제 지선을 맞이해서 그 정책들이 조금 나아졌으면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도지사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기존에 이제 청년 특별도라는 이제 청년에 대한 메인 아젠다가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위한 이제 반대가 아니라 이제 좋은 이제 공각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좋은 정책들에 대해서는 좀 이어가고 안 좋은 거는 이제 수정해 나가는 그러한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도지사 후보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사실 실제로 이제 40대 기수론이 거론될 때 네. 항상 중심에 있던 곳이 경남인데 이제 경남에서도 그런 이제 청년 이제 도전인들, 그 청년 정치인들이 조금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좀 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부의장님 역시 대학 강단에 서시는 만큼 청년들과 자주 소통을 하실 텐데 대선에서 보였던 뜨거운 관심만큼 이번 지방선거에도 청년들이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네, 제가 이제 예전에는 강단에서 이 선거 전이나 이럴 때 한 번씩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우리 친구들은 무서워서 겁나서 이야기를 못 조심을 하겠어요. 많이 예. 해야죠. 확실히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고요. 이번 대선에서 전통적으로 민주당 우세주라고 불렸던 20, 30대 청년들이 결코 20, 30대에서 어느 후보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했거든요. 네.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주당에서 청년표를 뺏겼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항상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 가지 더 확실하게 확인된 게 20대 남성은 보수에, 네. 20대 여성은 진보 쪽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는 이 새로운 사실. 역사적으로 처음 있었던 청년층 내부의 성별 쏠림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 20, 30대는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이제 예전에 민주화 산업화라는 이분법 이런 거 네. 전혀 개의치 않고 구애받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가 발전이라든 이런 큰 대의보다는 현실적 합리성, 실리, 실용주의 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주권자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을 과거의 틀로 바라보면 절대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들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즉 실용주의와 유연성 이런 것들에 주목해서 지방선거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이제는 정당보다는 정책을 더 주요하게 보는 그런 것이 이번 대선에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혹시 센터장님께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이런 청년 공약만큼은 꼭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있으십니까? 사실 이제 소확행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활 밀접형 정책들을 이제 많이 내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거꾸로 이제 경남에서는 특히나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지역 소멸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남은 이제 18개 지역 중에서 거의 한 10개 지역 가까이가 이제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될 만큼 이제 인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디테일한 이제 정책의 부분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가장 사실 꼭 관련된 공약은 저는 이제 불경 메가시티의 완성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에 대항하는 이제 우리 지방 이제에서 펼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이제 혜택들과 수혜
그리고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제 복지 등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끔 네. 이제 지방에서 큰 아젠다를 한번 하고 경남에서도 다양한 그런 이제 큰 그림을 놓고 조금 자웅을 겨루는 그러한 지방선거의 공약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네. 부울경 메가시티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아까 유진상 부의장님께서 도지사 선거에 그 거론되는 후보 몇몇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다음 도지사 선거에 거는 기대도 굉장히 있으실 것 같은데 조건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부울경 메가시티 말고 다른 게 있으십니까? 어제 그 7기 이제 저희 도정에서 이제 탄력을 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막 시작된 게 청년 정책이거든요. 청년 기본법이 발의되고 이제 시행된 지 이제 2년 차에 이제 접어들고 있고요. 이제 청년을 규정 짓는 법이 이제 생겼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제 큰 변화가 없으면은 이번 대선에도 보다시피 이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이제 점점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바라는 이제 경남의 도지사님들한테 바라는 부분은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소통.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도 이제 과연 청년 했지만 네. 과연 본인들이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만 했지 과연 청년 이야기를 들어줬었는가. 네. 그래서 대선이라면 어떻게 이제 큰 그림이었다면 지선에서는 이제 좀 더 저희들과 이제 피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밀접된 청년들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에 가까운 그런 이제 후보군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럼 한 가지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해야 청년들과 가장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담회나 회의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재밌는 게 강의 형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후보자분들이 본인의 정책을 설명하고 청년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으면 거꾸로 청년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의 청년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네. 그리고 어떠한 길을 원하는지. 근데 지금 청년들이 다들 그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 이제 실현되고 발현되지 않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구조차 경남에서는 너무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회 제공들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 역시 대선과 마찬가지로 격렬할 것 같은데 자,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정치권에 혹시 뭐 말씀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경남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조선기계자동차 산업 육성,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제2의 수도권 부울경 메가시티, 그다음에 경남 혁신도시 시즌2 준비해야 되고 가덕도 신공항 신항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무조건 새로운 공약을 내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네. 이미 나왔던 진행되고 있는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 실천력을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좀 꼭 봐주시길 바라고요. 네. 제발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이 아닙니다. 대선 시즌2가 되지 않도록 바라고 특히 이번에 대선과 결연하기를 바라지만 네. 한 가지 대선 때 나왔던 우리 경남 쪽에 핫 이슈가 있습니다. 방위산업청, 그다음에 우주항공청 이런 것들은 좀 제발 우리 지역으로 좀 유치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후보들이 당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년 정치의 등장이 끊임없이 거론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 정치인 등장에 거는 기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항상 흐름은 서서히 오지 않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세대 교체가 이렇게 천천히 오기보다는 단번에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게 뭐 단번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 이제 기회를 초석으로 마련하여서 저희 경남도 그러한 지역을 좀 이해하고 나아가서 이제 바꿀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특히나 이런 거에 더해서 사실 대한민국과 그리고 경남을 바꿀 때 항상 주체가 되는 곳은 청년이었습니다. 네. 그 이제 민주의 이제 중심이었던 마산의 김주열 열사도 청년이었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3.1절을 맞이해서 했던 그런 인물들도 다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이제 청년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다시금 청년에 대한 거는 기대가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러할 때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끔 기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창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청년분들이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출마를 할 수 있고 기회 제공을 조금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번이 지방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뭐 남은 시간은 짧지만요. 저희가 좋은 인물을 좀 선거를 통해서 뽑을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유권자들의 생활 밀착형 사업을 수립하는 책임이 있고 또 선출직 지방공직자들은 유권자 생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결국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정치인이 또 공직자가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게 되겠죠. 이번 지방선거까지 도내 유권자의 끊임없는 관심을 바라면서 오늘 이슈톡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